재미있는 아나토미, 아나토리. 오늘은 해부학의 시작으로 피부와 피부에 있는 정맥에 대해서 이야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피부는 우리가 스킨이라고 부르죠. 그래서 피부에 딱 달라붙는 이러한 청바지를 스키니진이라고 합니다. 피부는 바깥에 표피가 있고요, 안에 진피가 있습니다. 콜라겐 성분들이 피부층을 지지해주고 있습니다. 나이가 들면서 콜라겐이 적어지면은 피부가 이렇게 처지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렇게 생긴 이 골이 바로 주름을 형성하게 됩니다. 피부과를 더마톨로지라 부르고요, 덜미스라는 게 피부의 기본층입니다. 그것보다 바깥쪽에 있는 것을 표피층, 에피덜미스라고 부릅니다. 에피라는 것은 바깥이라는 뜻이에요. 그래서 요즘 코로나 바이러스가 에피데믹, 팬데믹이라는 용어를 쓰고 있는데요, 감염이 엔데믹이라는 것은 안쪽에 있다는 것. 에피데믹은 바깥이라는 뜻이라고 했죠. 그래서 밖에 모든 사람들한테 가기 때문에 유행이라는 상황이고요, 판이라는 것은 모든이라는 뜻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팬데믹이라고 하면은 세계적으로 많은 모든 사람들이 걸릴 수 있다, 이렇게 생각하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 진피층보다 밑에 있는 층을 피하 지방층, 하이포덜미스라고 합니다. 그리고 피부의 바깥 표면에는 케라틴이라는 각질층이 있습니다. 표피층에 상처가 생기는 경우에는 연고를 바르고 나면은 상처가 아뭅니다. 하지만은 덜미스, 진피까지 이렇게 손상된 경우에는 봉합이 필요합니다. 상처가 깨끗한 경우에 바로 진피층을 봉합을 해주면 됩니다. 안에 온포 패였어요. 보통 감자 깎는 그런 거 있죠? 그런 거 같은 경우는 살이 채워진 후에 봉합해야 되겠습니다. 아스팔트 같은데 갈았다거나 주위에 이제 오염물이 좀 심하게 된 경우에는 소독을 해서 분비물들을 제거된 후에 봉합을 하기도 합니다. 피부에서 볼 수 있는 독특한 구조물은 이렇게 매끈하게 보이는 피부에서 볼록볼록 튀어나온 걸 볼 수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피부 정맥, 수퍼피셜 베인입니다. 얕은 정맥이라고 불리는데요, 정맥을 베인이라고 부릅니다. 혈액이 혈관을 타고 떠돌잖아요. 그렇게 하듯이 베이클, 차량이라는 뜻인데 정맥을 통해 가지고 피가 이렇게 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수퍼피셜 베인이 생긴 이유는 우리가 동물에서 발생된 것을 생각하면 됩니다. 이렇게 사족으로 다니는 동물들의 경우 팔과 다리에 혈액이 이렇게 심장으로 돌아오는데 상당히 힘이 듭니다. 중력을 거슬러서 올라오기 힘이 들기 때문에 조직의 근층에 있는 혈관 외에 피부 쪽에 정맥이 하나 더 발달하게 되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팔과 다리에 수퍼피셜 베인, 피부 정맥이 더 있게 되었습니다. 팔에는 손등에서부터 정맥이 옵니다. 팔 안쪽으로 바실릭 베인이라는 것이 오고요, 팔 가쪽으로 세팔릭 베인이라는 것이 옵니다. 바실릭 베인은 바실루스, 왕이라는 의미에서 나왔는데요, 왕이 아플 때 이 정맥에서 체혈을 하기 때문에 중요한 혈관이라 생각해서 왕의 혈관이라고 이름을 붙였습니다. 세팔릭 베인의 경우 머리란 뜻인데요, 의학이 발전되기 전에는 머리가 아프거나 정신적으로 문제가 있는 경우 피를 이렇게 다량으로 뽑으면 증상이 나아진다고 생각하였습니다. 그때 사용하는 혈관이 세팔릭 베인이기 때문에 왠지 이 혈관이 머리와 연관이 있을 것으로 생각하여 세팔릭 베인이라고 이름을 붙였습니다. 당연히 잘못된 의학 지식이죠. 피를 많이 뽑아서 빈혈이 왔기 때문에, 정신적으로 문제가 있어 이상한 얘기를 하던 사람들이 빈혈이 왔기 때문에 아마도 말수가 줄어서 증상이 나아졌다고 생각한 것으로 보입니다. 세팔이라는 것은 머리라고 하였는데요, 우리가 잘 아는 이두박근, 삼두박근 아시죠? 팔에 알통 근육인 이두박근 같은 경우에 위팔 두갈래근이라고 합니다. 이두라는 것은 머리가 두 개예요. 보시다시피 근육의 시작점이 두 개죠. 그래서 위팔에 두 갈래의 근육이다. 라틴어로 바이셉스입니다. 바이는 이라는 거고요, 삼두는 세 갈래근이고 트라이셉스입니다. 셉이라는 게 머리라는 걸 알 수 있죠. 가장 정맥체혈에 많이 쓰이는 곳으로 이 혈관들과 함께 중간에 있는 메디알 큐비탈 베인, 팔오금 중간 정맥이라는 곳이 많이 쓰입니다. 이 세 개의 정맥이 정맥체혈로 가장 많이 쓰이는데요, 세팔릭과 바실릭 사이에 있는 이 정맥의 이름이 큐비탈 베인인데요, 큐비탈이란 것은 고대 그리스에서 팔꿈치부터 손가락 전체까지의 길이를 의미합니다. 약 이것은 18인치로서 45cm 정도 되는 것으로 보입니다. 손등 정맥은 이렇게 아기라든지 동물에서 체혈을 하기 위한 장소로도 쓰입니다. 손등을 보시면 정맥이 잘 발달된 것을 보입니다. 다리에도 역시 정맥이 잘 발달되어 있습니다. 앞쪽에는 그레이터 사피너스 베인이라는 것이 이렇게 있고요, 뒤쪽에는 스몰 사피너스 베인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한글로 두렁정맥인데요, 사피너스라는 의미는 숨어있다는 뜻입니다. 보통 우리가 건강한 경우에는 이 정맥이 잘 보이지 않습니다. 하지만은 정맥류가 있으면은 이것이 불룩 튀어나오죠. 그래서 잘 보입니다. 숨어있다가 나타나는 정맥이라 해서 사피너스 베인이라고 하고요, 한글로는 이것이 불룩 튀어나온 것이 마치 논두렁처럼 튀어나와 있다고 해서 두렁정맥이라고 부르고 있습니다. 두렁정맥이 원활하게 흐르지 않고
중력을 거슬러서 이렇게 혈액이 올라오지 못하다 보면은 정맥이 구불구불해지고 커집니다. 그것이 바로 정맥류인데요. 주로 다리에서 생기기 때문에 하지정맥류라고 하고 이렇게 나타날 수 있습니다. 팔, 다리 외에도 복부에도 피부 정맥이 잘 받아들여 있는데요. 그것을 우리가 superficial epigastric vein이라고 합니다. 이것은 간 질환이 심할 경우에 이렇게 두꺼워져서 배에 이렇게 볼록볼록 튀어나온 것을 볼 수 있는데요. 이것을 우리가 메두사의 머리, 카푼 메두사라고 합니다. 메두사는 고르고 세자매 중 막내로서 원래 미모의 여인이었습니다. 하지만 이를 시기하고 질투한 아테나의 저주로 이러한 괴물이 되었습니다. 메두사와 눈이 마주치는 순간 돌이 되어버립니다. 그래서 아틀라스가 메두사와 눈이 마주쳐서 돌이 된 것이 바로 아틀란티스 산맥입니다. 페르세우스가 아테나의 사주로 메두사의 머리를 자릅니다. 그리고 메두사의 머리를 방패에 넣어서 이렇게 메두사의 방패가 만들어졌습니다. 아테나의 모습을 보면은 항상 방패를 들고 있는데 거기에 보면은 이렇게 메두사의 얼굴이 들어가 있습니다. 이것은 카라바조가 메두사의 목이 잘린 장면을 표현한 그림인데요. 본인의 얼굴을 넣는 아주 독특한 작가이기도 합니다. 페르세우스가 메두사의 머리를 자를 때 사용한 방패가 아이기스입니다. 이 아이기스의 의미를 따서 이지스함이란 것은 신의 방패로서 수비적으로 아주 우수한 능력의 배를 의미합니다. 피부와 피부에 있는 정맥에 대해서 알아봤는데요. 이와 관련된 재밌는 해부학 이야기들은 알고 나면 쉬워지는 해부학 이야기 책에 많이 있습니다. 많은 구매 부탁드리고요. 유튜브 구독과 좋아요 부탁해요. 다음에 만나요. 안녕.